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RTM 바나나 채널에서 영어 강의 너무 오랜만이죠? 사실 바나나 잉글리시 채널에서 영어 강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미있는 문화와 관련된 영어 영상은 RTM 바나나 채널에서 올라가고요. 좀 더 학문적이고 언어적인 영어 관련 영상은 바나나 잉글리시 채널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부터 RTM 바나나 채널에서 보게 될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던 수거 관련 영상이에요. 이름하여 아단 모습, 아는 단어, 모르는 수거 시리즈가 될 텐데요. 초등학생도 알만한 쉬운 단어가 수거로 만들어졌을 때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표현들을 영미권 문화와 함께 엮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볼 거예요. 수준 높은 이디엄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단비 같은 영상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애플, 사과입니다.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에서는 사과하면 깨끗하고 맑고 상큼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흔히들 사과같이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사과의 그 빨간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런 노래도 부르죠? 하지만 영미권에서 사과는 훨씬 더 다양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깊게 파볼까요? 예전에 영어 이름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영미권 문화를 배울 때 기독교와 바이블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영미권의 문화와 언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영어의 수많은 단어들이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 시초가 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이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금기의 과일을 먹게 되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과를 The Forbidden Fruits, 금단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Original Sin, 원죄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브가 사과를 따와서 먹고 아담도 사과를 딱 이렇게 씹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과를 딱 먹는데 죄책감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에 걸린 게 뭐다? 아담스 애플, 바로 목젖입니다. 우리가 목젖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아담이 사과를 먹을 때 죄책감 때문에 목에 탁 걸려서 목에 사과가 걸린 거야. 그 모습이 마치 목젖과 같다고 해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적인 의미에서는 사과를 금기, 유혹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많은데요. A bad apple 이라고 하면 질 나쁜 사람,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 rotten apple 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꾸라지처럼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apple polish, polish가 뭐예요? 이렇게 닦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닦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첨꾼이란 뜻이 있어요. 사실 옛날에 미국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풍습이 조금 와전되면서 상사나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과를 이렇게 닦아서 준다. 그래서 아첨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물론 사과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과일의 왕 중의 왕은 어쨌든 사과 아닌가요? 대부분 과일, fruits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과잖아요. 그리고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긍정적, 1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도시 뉴욕을 The Big Apple 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뉴욕을 Big Apple 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뭘까요? 과거 뉴욕이 정부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혼자서 다 받고 있는다, 이런 부정적인 불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greedy, 너무 욕심이 많다. 그래서 그걸 애플에 비유해서 썼대요. 그래서 즉 욕심 많은 도시라는 의미로 The Big Apple 이라고 불렸던 게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불평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뉴욕은 스포츠와 재즈의 도시죠.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 재즈 전문가들이 가장 핫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The Big Apple 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어요. 왜냐? 그 사과의 열매라는 의미가 돈을 짭짤하게 번다라는 의미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Big Apple 이라는 도시의 별칭이 계속해서 애용되었고요. 나중에는 도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뉴욕하면 The Big Apple, The Big Apple 하면 뉴욕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또 사과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갛고 동그랗고 참 탐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탱글탱글 예쁜 엉덩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Apple hips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단어는 콩글리시예요. 영어권에서는 Apple hips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hips라고 하면 엉덩이란 뜻인데요. 영미권에서는 이 hips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Apple bottoms라는 단어를 씁니다. bottoms도 아래에 있는 엉덩이를 의미하거든요. 사과처럼 동글동글하고 탐스러운 엉덩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apple cheek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cheeks는 이 광대뼈 근처의 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광대뼈가 크거나 동글동글하면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죠? 광대뼈를 깎는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데 탐스럽고 예쁘게 톡 튀어나온 그런 광대뼈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나 수술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스럽고 예쁜 광대뼈를 애플 치크스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사과가 예쁘니까 그렇겠죠? 사과가 가진 이 탐스럽고 싱그러운 느낌 때문에 이 apple of one's ey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의역해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다라는 뜻인데요. 반짝이는 눈동자가 마치 사과와 같이 탐스럽고 예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 또한 구약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쯤 하면 사과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인들의 사과 사랑은 이보다 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애플파이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파이는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디저트예요. 그 중에서도 애플파이는 가장 인기가 좋은 파이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as American as apple pie 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as 이 구문의 뜻을 아시나요? 삐리리만큼 뾰로롱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구문은 앞으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애플파이만큼이나 미국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애플파이는 미국을 대표할 만큼 가장 미국적인 음식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표현이면 이런 말을 쓰겠어요. 한국 표현을 바꿔보자면 as Korean as kimchi 아닐까요? 김치만큼이나 한국적인. 그리고 또 우리가 애플 얘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번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스티브 잡스는 채식주의자로서 워낙에 사과를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애플이란 단어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전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그 컴퓨터라는 단어가 가진 딱딱한 느낌을 깨 부수기 위해서 사과라는 귀여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애플의 컴퓨터 이름은 뭔가요? 바로 매킨토시입니다. 매킨토시는 사과의 유명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고를 보면 왜 하필 한 입 베어먹은 사과를 그렸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처음에 완전한 사과 모양을 그렸더니 이게 꼭 체리처럼 보인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뭇잎을 한번 지어봤더니 이거 오렌지 아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니까 체리를 이렇게 베어먹진 않잖아. 그래서 한 입 베어 먹고 나뭇잎 그린 이 모습 그대로 애플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렌지랑 사과는 굉장히 다른 과일이잖아요. 모양도 맛도 다 다르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apples and oranges, 서로 전혀 다른 것, 서로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y are apples and oranges 라고 하면 걔네들은 완전 상극이야, 걔네들은 너무 안 맞아, 너무 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담 모습 첫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죠? 오늘 배운 내용 꼭 한번 써보시고요. 제가 복습할 수 있는 자료는 rtnbanana.com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숙제는 뭘까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댓글창에 써주세요. 그리고 영작을 해봐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알고 또 다음 수업 준비하겠죠? 그럼 다음 수업은 더 재미있는 수고로 준비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